수학 96, 97쪽입니다. 원주와 지름을 구해볼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어들이 원주, 지름, 또 원주율이 있었죠. 그럼 요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맨 처음에 배웠던 것이 원주율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원주율은 어떻게 구했나요? 그렇죠.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니까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었습니다. 요걸 안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회전목마가 한 바퀴 돌 때 움직이는 거리가 얼마인가요? 자, 회전목마는 원운동을 하죠. 그럼 결국은 회전목마가 움직인 거리를 구한다는 것은 그렇죠. 원주를 구하여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선 지름을 안돼요. 그러면 여기 기둥이 있는데 기둥을 중심으로 한 이 긴 선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알 때 이 원의 원주는 어떻게 될까? 우리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강조해서 말했던 게 원주는 지름의 몇 배쯤이었죠? 그렇죠. 약 3배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부려서 원 바깥에 배치를 할 수 있다면 자, 한번 볼까요? 한 번, 그 다음에 지금 요 지름을 구부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정도를 두를 수 있습니다. 지름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원주는 지름의 약 3배쯤이라고 알 수 있겠죠. 원주는 지름을 3번 정도 두르니까 다 둘러졌어요. 약 3배죠. 그런데 이 약 3배라고 하는 요 3이 뭘 의미하는 거였죠? 그렇죠. 원주의 비율인 원주율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주율은 3이라고 쓰기도 하고 3.1이라고 쓰기도 하고 3.14라고도 쓰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3, 어떤 경우는 3.1, 어떤 경우는 3.14로 쓰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원주를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그쵸. 3인지 3.1인지 3.14인지 잘 모르니까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한다라고 공식을 외워두면 되고요. 문제에서 원주율이 주어지면 그 원주율에 맞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다음 문제가 나오죠. 이번에는 원주율이 얼마라고 나오나요? 그쵸, 3.14라고 나옵니다. 문제를 풀 때 문제에 주어진 원주율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확인하는 버릇을 갖도록 하세요. 자, 회전목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이 이렇게 3개가 있나 봐요. 제일 작은 원, 중간 원 나, 가장 큰 원 다가 있습니다. 이 원의 지름과 원주를 구해보라고 했네요. 지름은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가원의 지름은 5, 나원의 지름은 10, 다원의 지름은 20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원주를 계산하면 되는데 좀 전에 살펴봤듯이 원주는 지름의 원주율을 곱하면 되는데 원주율이 3.14로 주어져 있죠. 그럼 아래에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름이 5이고요. 원주율이 3.14입니다. 소수의 계산은 자연수처럼 계산하고 소수를 찍어주면 되는 거였죠. 그럼 5, 4, 20, 5, 1은 5, 3, 5, 15, 157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소수 둘째 자리만큼이죠. 그러면 여기도 둘째 자리만큼 왼쪽으로 가서 찍어주면 되고요. 마지막 0은 지워줍니다. 그러면 15.7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지름이 10이죠. 곱하기 3.14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수처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3140으로 계산이 되고요. 소수 두 자리만큼이니까 여기도 소수 두 자리만큼 가서 점을 찍고 맨 뒤에 0은 지우면 31.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20 곱하기 3.14네요. 마찬가지로 자연수처럼 계산하면 끝자리 0, 2, 4, 8, 2, 1은 2, 2, 3은 6이죠. 그리고 소수점 두 자리만큼이니까 여기도 두 자리만큼 옮겨서 찍어주시고요. 마지막 0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2.8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네요. 자,
이제 97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두 친구가 고궁에 가서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이용한 수업을 하고 있나 봐요. 자, 원주를 알 때 지름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공식을 한번 잠시 살펴보면 원주율은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니까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 알았죠? 그리고 방금 전에 앞에서 지름을 알 때 원주를 구하는 방법은 지름에다가 약 3배를 하면 되는데 그 3배의 이름이 원주율이었죠. 그죠? 그럼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어요. 자, 이제는 원주를 알 때 지름을 구하는 거예요. 원주를 알고 지름을 구하는 거. 요거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는 원주율을 곱해서 원주를 구했으니까 반대로 원주율로 나누면 지름만 남겠죠. 그러면 지름은 원주율을 곱했던 걸 도로 나눠요. 그러면 원주를 원주율로 나누면 지름이 나오겠네요. 아까 3을 곱해서 원주가 나왔으니까 도로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 3가지 원주가 나올 때 지름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공식에 맞게 한번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번에는 원주율이 3.1로 바뀌었습니다. 주어진 원주율을 이용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빈 공간을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68.2고요. 원주율 3.1입니다. 소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수가 소수면 자연수로 만드는 것이 먼저죠. 자연수를 만들고 계산을 하면 2번 들어가면 62. 나머지 6, 다음 자리 2니까 또 2번 들어가네요. 그래서 나머지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름은 22구나 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또 자리를 옮겨서 계산해 볼까요? 139.5이고요. 원주율은 3.1이었죠. 자, 여러분도 일단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점을 이동하고요. 자, 31이 4번 들어가네요. 그러면 120이죠. 124 빼면 15가 되고 5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딱 떨어지네요. 5번 들어가면 5일은 5, 5, 3, 15. 네, 그래서 두 번째 지름은 45가 됐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지름을 구해볼까요? 마지막 지름은 공간을 이쪽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9이고요. 원주율 3.1입니다. 먼저 소수점을 이동하면 한 자리 이동하고 여긴 이동할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보이지 않지만 소수점이 있는 거죠. 그럼 한 자리 이동시키고 빈자리에 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나누면 9번 들어가네요. 그러면 끝자리 0이 나왔는데 0에는 31을 넣을 수가 없겠죠. 넣을 수가 없으니까 자리는 1의 자리에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겠죠. 그러면 31 곱하기 0은 0이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0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마지막 지름은 90이라고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주를 이용해서 지름을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